안녕하세요. 결혼 이야기 TV입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와 협상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의 부부라면 서로 나이 문제라든지 시댁이나 친정에 일이 생기면 의논을 합니다. 어떤 사안을 두고 아내와 남편이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그 사안에 대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서로 의견을 맞추어서 두 사람이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보통 부부가 의논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자연스럽고 원만한 대화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늘 자기 생각대로 해야 하고 자기 생각과 다른 의견이 나오면 그 말을 꼬투리 잡으며 상대방의 의견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해 설득하려 듭니다. 바로 설득되면 거기서 끝나지만 의견을 굽히지 않으면 상당히 감정적으로 흥분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듭니다. 제 관점에서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화내지 않고도 충분히 말할 수 있을 텐데 왜 저러는 거지? 매번 자기 말은 다 맞고 내 말은 다 틀리다 하고 도대체가 대화가 안 되니 진짜 미쳐버리겠네. 저는 남편과 대화 좀 해보려고 하면 늘 저런 식으로 나오니 답답하고 화도 나고 정말 이런 사람과 어떻게 평생 살지 하면서 늘 분노와 걱정과 불안을 끌어안으며 살았습니다. 별거 중인 현재까지도 말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을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대화를 하는지 이해가 좀 더 잘 되실 겁니다. 남편은 음주사고 이후 그동안 연락도 끊고 지내더니 저에게 가끔 전화해서는 아들이 너무 보고 싶다고 주말에 보내줄 수 있냐고 아주 공손하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뭔가 원하는 게 있거나 많이 아쉬운 상황이 되면 저런 다정하고 나긋한 말투가 나옵니다. 지금 그런 모습 보면 참 우스웁니다. 그래서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가끔씩 아들을 아빠 집에서 자고 올 수 있게 했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몇 번 보냈기도 했으니 이번에는 역으로 딸아이를 제게 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정색하는 말투로 그건 네가 딸이랑 이야기하라면서 자긴 가라고 했다며 지가 안 간다는데 왜 자기한테 뭐라 하냐고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무리한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한 번쯤 들어줄 수 있을 법한 부탁을 한 건데도 남편은 저렇게 펄쩍 뛰고 난리가 납니다. 저는 딸아이가 아빠에게 엄마 보고 싶다는 말을 하면 아빠가 분명히 심기 불편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딸에게 엄마한테 갈래? 이렇게 물어봐도 딸은 응, 가고 싶어. 이렇게 절대 말 못하고 마음과 달리 겉으로 생각하는 척 뜸을 들이며 가면 불편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연기한다고 딸이 저에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딸이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엄마 집 가서 하룻밤 자고 오라고 오빠가 설득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오빠가 가서 자고 오라고 짐 챙겨서 집 앞까지 데려다 주면 딸도 순순히 오빠 말 듣지 않겠냐며 제가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더 흥분하며 내가 어제도 자기 전에 딸한테 물어봤는데 안 가고 싶다고 했다며 자기가 보내고 싶어도 애가 안 가겠다는데 왜 자기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냐며 언성을 높입니다. 작년 11월 소송 취하할 때 우리가 따로 살아도 애들 앞에서 잘 지내는 모습 보여주고 애들도 서로 편하게 왕래할 수 있게 하자던 남편의 거짓말이 새삼 떠오르며 그 말을 믿었던 제가 또 한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들 보고 싶어 할 때마다 보내주는데 남편은 단 한 번도 저에게 딸아이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면 아이들 의견을 엄청 존중해주는 아빠인 줄 알겠습니다. 늘 아이를 자신의 뜻대로만 움직이게 하는 권위적인 아빠였으면서 이럴 땐 좋은 아빠 코스프레를 그렇게 해댑니다. 남편 모르게 저는 딸아이와 종종 만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하며 잘 지내왔었기 때문에 꼭 기필코 내 집에서 자고 가야만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제가 남편의 요구를 들어준 만큼 남편도 한 번쯤은 제 요구를 들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 기대와는 달리 남편은 제가 딸을 보고 싶어하고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보내주면서 아들은 보고 싶을 때마다 저에게 보내주라고 하는 그 태도가 너무 얄밉고 화가 나서 3주 연속 거절을 했습니다. 그냥 안 보낸 게 아니라 감기 때문에 아파서 다음 주에 보낸다고 미룬 거였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들이 아빠한테 가는 거 너무 싫다고 울기까지 해서 도저히 보낼 수가 없어 주말에 아들과 선약 있어 못 보낸다고 둘러대며 계속 거절한 것입니다. 아빠가 권위적이고 명령적이고 무서우니 아들도 가끔이지만 아빠랑 지내다 오는 게 불편했을 것입니다. 저는 안 된다고 거절하니 남편이 극도로 흥분합니다. 저번 주에도 안 된다고 해서 자기가 이해하고 참았고 저번 주도 참았는데 이번 주도 또 그러냐며 매번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며 화를 냅니다. 그래서 마지막 거절할 때는 대놓고 아들이 안 가고 싶어 한다고 말했더니 아니랍니다. 뭐가? 하고 물으니 아들은 아직 어리고 뭘 몰라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아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며 말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해도 끝까지 제가 아들을 보내기 싫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그런 말을 절대 했을 리가 없다면서 말입니다.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도무지 믿어주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들이 직접 아빠에게 아빠, 안 만나고 싶어요 라고 직접 통화까지 했습니다. 그 말을 직접 들은 남편은 아빠 안 만나고 싶어? 그럼 앞으로 아빠 평생 못 볼 수도 있는데 괜찮아? 하며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이랑 어디 좋은 데 가려고 예약해뒀는데 다 취소해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기는커녕 늘 그렇듯 이런 식으로 협박합니다. 같이 살 때도 자기 뜻에 애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사주기로 한 장난감을 사주지 않겠다고 한다든지 아이가 아끼는 무언가를 다 버려버리겠다고 한다든지 늘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협박하며 자기 뜻에 따르게 했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늘 다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양육 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훌륭한 아빠라고 생각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튼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못하고 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계속 아무 대답이 없자 남편은 자기 필살기가 안 통했는지 엄마 바꾸라고 합니다. 제가 아들이 가고 싶지 않아 하니까 나중에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너애 참 잘 키운다며 비꼬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도 믿어주지 않고 아들이 하는 말도 믿어주지 않고 모조리 다 자기 맘대로 비꼬고 받아들이고선 저를 비난하기 시작하는데 머리가 지끈 아파왔습니다. 도대체가 말이 안 통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듣기 싫은 말을 들었다 해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들을 중간에서 안 보내주려고 거짓말만 했다고 믿고 그것을 제가 인정할 때까지 계속 의심하고 추궁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해도 자신의 생각을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이런 나르시시스트 남편의 태도가 저는 참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칼로 무자르듯 남편과 하루빨리 정리해버리고 제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의미 없는 대화를 끝내고 싶어 다음 주말에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놓고 또 안 보내주려고 하며 의심부터 합니다. 이런 식의 일방적인 대화에 진이 빠질 대로 빠진 저는 꼭 보내겠다 말했습니다. 아들을 바꿔달랍니다. 아들에게 핸드폰을 주니 아들, 다음 주에 아빠랑 꼭 만나자. 한 주 동안 엄마랑 잘 보내고 알았지? 하며 아까와는 달리 다정하고 애교스럽게 말합니다. 아들도 알겠다고 대답을 하자 엄마 바꾸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 말 바꾸지 말고 꼭 보내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도 자기가 계속 안 가겠다고 하면 큰일 날 것 같았는지 순순히 가겠다고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국 남편은 자신이 원하는 걸 얻었고 저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저는 거짓말쟁이의 아이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주무르는 막대 먹은 엄마 취급만 당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 엮이면 이렇게 정신적으로 착취당하며 억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참 멀쩡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람 잡아먹는 뱀파이어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정보가 없고 공감 능력 좋고 착한 사람들은 정말 나르시시스트를 만나는 순간 인생이 피폐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는 원만한 대화가 안 됩니다. 잘 된다면 그건 나르시시스트 자신에게 엄청난 이득이 있을 때만 그럴 것입니다. 의논이나 상해 이런 단어 자체가 나르시시스트에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협상이란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아무리 내 의견을 말한들 어차피 안 들어줄 게 뻔하니 애초에 포기할 건 포기하고 진짜 내가 원하는 최소한의 것만 협상을 해야 그나마도 될까 말까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협상이 가능할까에 대한 저의 대답은 노입니다. 사고체계가 보통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밖에서는 소신이 뚜렷하고 뭔가 자기 주장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 사람 가까이에서 지내다 보면 겉모습 속에 숨어있는 추한 어떤 인격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양심도 없고 공감 능력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해야 직성이 풀리는 덩치 큰 어린아이가 어른 행세를 하며 떵떵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계속 내가 잘하면 남편이 바뀔 거야 하면서 힘든 상황을 다 버텨냈었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 결단력 있게 이렇게 홀로서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는 없길 바라며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한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